네, 해외 투자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인베스터.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 전래훈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ETF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종목을 가지고 오셨던데 네. 종목이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ETF에서 좀 벗어나서 최근에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유럽 쪽에, 그리고 그 유럽 쪽에서도 가장 최근에 이제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 가지 종목. 첫 번째는 BMW, 네. 두 번째는 루이비통,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하고 세 번째 에르메스. 이렇게 네. 아마 지금 이름 듣자마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네. 그 세 종목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가장 좀 뜨거운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항상 뭐 제가 처음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언급을 한 번씩 해드리는데 뭐 아마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유럽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워낙 바닥이다. 저평가돼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뭐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이 현재 선진국 쪽에서 굉장히 선두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유럽 쪽이 바닥 쪽에서 턴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 BMW나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뭐 오늘 폭스바겐은 소개는 안 해드리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PER이 7에서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대차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확실히 개별 종목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저평가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메리트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이 ECB가 네. 이제 양적 완화, 대규모 이제 양적 완화, 대규모 부양책을 쓴다고 하면서 네.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주가 상승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ECB 이제 드라기 총재가 현재 디플레이션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럴수록 오히려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추가 부양을 더 할 수 있다라는 네.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럽 주식들 네. 좀 주가 흐름은 어때요? 그 미국은 지금 버블 때문에 네. 또 논란이 많잖아요. 네, 네. 네. 유럽은 좀 약간 저평가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따가 아마 차트를 세 종목을 보시게 되면 약간 미국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다소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어느 정도 올라 있긴 한데 네. 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 놓고 보면은 이제 예전 고점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단기적으로 1년 차트로 보면은 이제 막 고점으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차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세 종목 다 명품이잖아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고가 제품인데 네, 사실 이런 고가 제품은 네. 경기와 상관없이 네. 글로벌 경기와 상관없이 네,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불황에도 뭐 상관없다, 뭐 네. 끄떡없다 이런 기사들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히 뭐 경기가 좋아진다,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해서 네. 그 기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네. 거기에 대한 의문은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유럽 쪽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된다 그러고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택의 고민을 할 때 사실 어떤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 헤지 펀드라든가 전 세계 자금이 유럽 쪽으로 들어갈 때 펀드나 이제 대표 종목들 위주로 먼저 선택을 하면서 투자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올라 있는 대형주들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중소형주들이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으로 BMW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좋죠. BMW. 네, BMW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BMW 520D라든가 320D 그런 이제 디젤 모델들도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네, 수입자 중에선 제일 네. 그 점유율 1위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BMW 코리아가 이제 조금 뒤에 소개해드릴 i3 같은 전기차도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BMW가 사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1등을 하고 네. 있고 근데 이제 작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 BMW를 비롯해서 독일 쪽의 모든 기업들은 사실 95% 이상 이제 가족 기업입니다. 네. 예, 사실 우리나라도 삼성부터 시작해서 가족 기업들이 많지만 95% 이상을 독일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어떻게 잘못해서
운영을 잘못해서 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겠지만 독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서 경영권을 확실하게 CEO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겨서 경영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인들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BMW 같은 경우는 이제 퀀트 가문이라고 하는 쪽에서 절반 이상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뭐 경영진들이 전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실 뭐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BMW 브랜드들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조금 소개를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관련해가지고 표가 있던데요. 표를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뭐 처음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BMW i3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지금 테슬라가 얼마 전에 큰 뉴스를 한번 냈었습니다. 네. 예, 독점하고 있는 전기차 특허를 그 전지 쪽에 대한 특허를 전부 다 오픈하겠다. 라고 굉장히 큰 뉴스가 한번 터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몰랐네요. 네, 그래서 경쟁 업체인 뭐 BMW나 뭐 닛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떤 반응이 나올까 했는데 그 특허를 오픈하기 전에 이미 BMW와 사전 조율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쟁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떤 한 발돋움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들의 어떤 충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어떤 110V나 220V처럼 통일화돼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 간의 어떤 그런 뭐 다른 충전 방식을 씀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따지는 게 조금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i3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가 됐는데 벌써 한 15,000대 정도가 팔렸고 지금 유럽에서 i3를 예약을 하시면 6개월 뒤에 차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고 공급을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에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제주도에 얼마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범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마트와 제휴를 해서 이마트 전체적인 어떤 충전 시설까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이미 4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 뭐 우리나라 뭐 어떤 일반 차종처럼 이렇게 확 보급화되는 게 빠르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어떤 첫 발돋움을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기차 잘 팔릴까요? 지금 너무 빠르다. 네. 그런 느낌 안 들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실 예전에 전기차 처음 시작했을 때 상장 폐지됐던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주가를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BMW도 이렇게 글로벌한 탑 플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거액으로 해가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여기서 늦어지게 되면 선점 물가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어떤 시장이 시작되는데 초입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어떤 전기차가 점유율이 20% 이상 차지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 네. 네, 그런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BMW가 좀 뭔가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 네. 이런 것 같은데 네. BMW 주가 뭐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가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거 PER이 현재 지금 10일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나 미국의 GM 같은 경우는 한 13에서 14 정도 됩니다. 아직도 거기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고요. 그래서 훨씬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배당 같은 경우도 2.81% 정도로 네. 우리나라 뭐 은행 금리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 뭐 나오고 있는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 보이시는 전지 프레임이 우리나라 삼성 SDI에서 독점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뭐 여성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루이비통 네. 그룹인 LMVH라고 그렇게 읽나요? 그렇죠. 네. 예,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줄임말입니다. 모에 헤네시요. 그렇습니다. 네. 보에 그래서- 헤네시. 네, 모에 헤네시라고 모에 보통 헤네시? 하는데 네. 이제 모에 헤네시는 예전에 프랑스에서 꼬냑이나 샴페인을 네, 만들던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비통 그룹과 합병이 되면서 좀 이름이 다소 기니까 네. 앞에 있는 대문자를 써서 이제 LVMH 그룹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네. 예. 뭐 루이비통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을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황인 때도 뭐 전혀 상관이 없었고 네. 올해도 올 초에 루이비통은 가방 가격을 7% 인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최소 7% 이상씩은 예. 인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이런 명품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남긴다는 네. 뜻이죠.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매출이 항상 확정이 돼 있고 뭐 농담으로 그 명품 테크라고도 하시죠. 예. 지금 사실 유로화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한 700만 원, 600만 원 하는 가방이 현지에 가게 되면은 뭐 3, 400만 원 그래서 네.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뭐 그런 측면으로 재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루이비통 그룹이 루이비통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불가리라든가 뭐 태그 호이어 그리고 뭐 쇼메라든가 여러 가지 예, 그런 명품 브랜드들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항상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면서 매출이 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네. 여기 이 루이비통 그룹 안에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브랜드들이 다 루이비통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그렇습니다. 기업이더라고요. 네. 뭐 예. 크리스찬 디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루이비통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근데 사실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명품 가게 들어가면 네. 아 이걸 사람들이 많이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기껏해야 뭐 하나 두 개 정도 평생에 네. 살 뭐 그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네, 가격대가. 네. 근데 이렇게 많이 팔리나요? 대체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며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 뒤에 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뭐 에르메스 그룹이 전체적인 명품 그룹 중에 1위 매출이 루이비통이고요. 2위가 에르메스인데 뭐 에르메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113조 정도였습니다. 네. 매출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브랜드 가치가 113조 정도 됐었는데 네. 매출도 거의 뭐 한 30조에서 40조 정도. 영업이익률은 30% 정도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많이 팔리고 있고 그 가장 큰 어떤 상승의 모멘텀은 중국 부자들이겠죠. 네. 예, 중국 부자들이 뭐 거의 뭐 매장을 방문하면 거의 뭐 흔히 말하는 쓸어간다라는 네.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장표에서 나오고 있듯이 영업이익률이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측치도 마찬가지고 예, 뭐 영업이익률은 20에서 30% 항상 유지하되 네. 매출액 비중은 계속 매년마다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호구네요. 네? 호구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장 확실한 투자 기업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루이비통을 사지 않고 루이비통 주식을 산다. 그렇죠. 예, 이래야 되겠네요. 그게 더 현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역별로 매출 현황은 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역시나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외 아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네. 중국에서 사시는 중국 부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거의 뭐 양손에 가득하게 사가는 모습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시아 쪽 비중이 거의 한 30% 정도 되고 의외로 일본 쪽이 한 21% 정도 됩니다. 네. 예,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명품을 사는 비중이 일본 쪽이 좀 네,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시아 쪽 비중이 굉장히 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르메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에르메스는 어떤 면에서 투자 매력이 있습니까? 네,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뭐 루이비통, 샤넬과 함께 3대 브랜드라고 보통 불립니다. 네. 근데 이제 샤넬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사실 샤넬이 가장 고가니까 샤넬도 궁금한데 왜 없지 생각하실 텐데 샤넬은 아쉽게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샤넬은 투자하실 수가 없고 이제 루이비통과 에르메스를 투자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안 드렸던 게 있는데 1위 루이비통 그룹이 지금 이 2위인 에르메스를 적대적인 인수 M&A를 하려고 지금 그래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르메스 그룹이 혹시나 1인 루이비통이 인수가 된다고 하면 네. 보통 PE 수당하는 기업 쪽의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 헤지 펀드나 그런 쪽에서 루이비통 비중은 한 30, 에르메스는 한 70 정도로 네. 좀 더 이쪽을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 비중도 굉장히 높았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20% 초반대였고 에르메스는 30%였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으로 남기는 쪽은 에르메스 쪽이 좀 더 많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액 비중 2013년, 2014년까지 네. 예측치를 보시면 꾸준히 야, 우상향하고 매출액이 있고요. 진짜 정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30%를 웃돌고 계속,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이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뭐 지역별 매출 비중도 역시나 일본과 중국 쪽, 아시아 네. 쪽 비중이 많고 뭐 한국 비중이 많겠죠. 네.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겠네요. 그럼 그 M&A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차트가 역시나 비슷하게 가는 모습도 네.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1년 전에 그 살짝 하락을 했었던 때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 쪽에서 단기적으로 중국 그 어떤 공무원 관리들이 그 이런 어떤 그 뇌물 뭐 이런 뇌물이나 거. 예, 그런 거에 맞아요. 대해서 명품을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제재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게 악재가 돼서 빠졌었다가 네. 다시 레이트를 이제 회복하면서 단기 정고점까지 왔고 이제는 다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 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목할 만한 유럽의 핫 종목 블루칩 탑3 상품 알아봤습니다. 예,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내일은 증권부 기자들이 기업 탐방하는 코너죠. 주주클럽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